경상북도 포항시 이곳에 폐타이어와 폐유리를 사용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유리병을 곱게 분쇄한 유릿가루가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곳에선 폐타이어와 폐유리가루를 넣어 아스팔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재료들이 들어가 아스팔트의 내구성을 올려주는 첨가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폐기물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해보자 해가지고 업계 최초로 우리 회사에서 시작해보는 거죠. 폐유리는 아스팔트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중 가장 작은 골재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기존 사용하던 재료와 비교해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건데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거를. 자연 골재를 사용할 경우 가격도 높을 뿐더러 자원 고갈 문제도 있어 폐자원의 활용은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폐타이어의 분말을 작업할 차례. 폐타이어는 아스팔트의 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확한 양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무게 측정과 다시 한번 골고루 재료를 섞어주기 위해 기계 속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하얀색 가루는 뭘까요? 폴리에스테르 플라스틱 가루입니다. 플라스틱 가루요? 예예. 이거 두 개를 그 배합하는 거야, 폐타이어? 예예. 두 개 배합에 혼합해서 네. 잘 섞어서 들어가는. 첨가제 아스콘 첨가제로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은 아스팔트 재료 간의 결합력을 높여주고 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타이어와 함께 들어가 아스팔트의 수명을 늘려줍니다. 드디어 아스팔트 제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스팔트는 온도가 떨어지거나 굳으면 사용할 수 없어 도로 포장 당일 아침에 제작됩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 아스팔트 제작에 필요한 골재들을 모두 넣고 혼합하는 과정입니다. 방울에서 내주가 부풀하기 때문에 청골재가 들어가면은 혼합이 안 돼요. 그래서 골재의 온도를 좀 높여줘야 혼합을 시게 되고 골재의 온도는 200도 이상 가열하고 있습니다. 200도 이상. 마지막엔 준비했던 폐타이어의 첨가제를 넣어 함께 혼합해줍니다. 드디어 완성된 아스팔트가 트럭 위로 떨어집니다. 아스팔트 포장 작업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온도 유지이기 때문에 제작이 끝나면 바로 기계에서 트럭에 적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트럭 위에도 이제 전부 다 덮개를 치기 때문에 온도는 소온도는 유지됩니다. 몇 도 정도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이제 포장 온도를 도착도를 160도로 맞춥니다. 160도.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스팔트는 제작이 끝나는 순간부터 속도가 생명인데요. 트럭에 실린 아스팔트엔 온기가 새 나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어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2차로 트럭 덮개를 씌우는데 트럭 뚜껑에도 고무를 달아 열이 밖으로 새지 않게 해주고 나서야 이동을 시작합니다. 공장에서 20분 거리 작업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바닥에 아스팔트를 쏟아붓는데 아직도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운 상태입니다. 작업자가 서둘러 온도 체크부터 합니다. 160도 이상입니다. 온도가 14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저쪽 보시면 다짐을 하고 있는데 다짐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재끼리 이제 물려주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금방 포토가 생기거나 금방 타령돼가지고 이제 현장에 하자가 생깁니다. 오늘은 손상된 바닥을 부분 수리하는 작업으로 온도가 식기 전 스키로더라는 장비를 이용해 빠르게 아스팔트를 바닥에 뿌리고
롤러가 달린 자동차로 바닥을 다져주면 도로 포장 작업이 끝이 납니다. 폐자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사용하게 되면 뭐 환경 친화적으로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공장. 작업자가 분주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더니 하얀색 포대를 들고 나옵니다. 재활용을 하기 위해 물건을 수거하는 중이라는데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폐 비닐. 폐 비닐? 예, 이제 장갑이나 이런 걸 만들고 불량이나 이런 거 이제 담은 거예요. 재생 가공을 해서 원료로 만드는 거죠. 아, 이걸 또 다시 또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비닐봉지의 연간 국내 소비량 235억 개. 이는 한반도 면적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인데요.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이 차지하는 분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실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양의 비닐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매립이나 소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의 재활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다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 업체에선 매일 하루 10톤 이상의 비닐을 수거해 가공하는데요. 비닐이 모이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시 가공을 하면 예. 펠렛 형태의 예. 그 원료로 이제 다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알갱이 형태로 된. 비닐 만드는 업체로 다시 가서 예. 그걸 녹여서 다시 이제 비닐로 만드는 거죠. 아, 녹여서? 예. 그럼 이 비닐 형태가 펠릿 됐다가 다시 비닐 됐다 이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수거한 비닐을 싣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폐비닐 가공 공장. 2톤 가까이 드는 폐비닐을 실은 트럭이 공장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지금 들어온 폐비닐 외에도 작업이 밀려 있어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빠르게 하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P라고 저밀도 그 필름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덴이라는 고밀도 필름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 이제 좀 다른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수거한 비닐이 공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분류입니다. 작업량이 상당할 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업이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해야 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제작에 들어가면 원료를 넣으면서 비닐 상태를 체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류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밀도 비닐과 저밀도 비닐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투명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고밀도고 이거는 저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기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이렇게 쫙 찢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 한 번에 쫙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좀 많죠. 이게 저밀도예요? 네, 저밀도가 늘어나는 성질이 더 좋아요. 잘 찢어지는 것이 고밀도, 질긴 것이 저밀도 비닐입니다. 고밀도와 저밀도 외에도 색깔 분류도 해야 하는데요.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색깔이 있는 것은 주로 검정색 비닐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띄는 작업은 투명에 이렇게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색깔 자체도 노랗게 나올 뿐더러 이 테이프는 OPP라고 해갖고 폴리프로필린 재질이라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 붙어 있는 테이프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띄어서. 분류가 끝난 비닐은 가공을 위해 바로 다음 작업자에게 옮겨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원료 투입구 옆에 앉아 끊임없이 비닐을 넣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넣어줘야 해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커다란 통 밑으로 쉴 새 없이 국숟가락처럼 긴 무언가가 뽑아져 나오는데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경기도 파주시 폐비닐 가공 공장. 정신없이 뽑아져 나오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바로 폴리에틸렌 조각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 길게 뽑아낸 원료는 바로 냉각수에 담가 식힌 후 작은 조각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제 덩어리가 크게 되면 그 비닐을 만들 때 그 기계에서 녹는 게 빨리 녹질 않겠죠. 그리고 스크류가 이제 작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뽑아줘야 녹는 점도 빨리 녹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뽑는 겁니다. 한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기계 옆에 지키고 서 있더니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속엔 원료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필터에 플라스틱 원료가 진득하게 뭉쳐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걷어내고 거뭇거뭇한 거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게 많이 이제 묻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게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좀 많이 뜨거워서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 완전 저 떡이 젖어있네요. 네. 진득한 원료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새 필터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찌꺼기 거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꺼운 망은 가운데 이제 그 고운 망 2장을 대고요. 그 양 옆에 두꺼운 망을 대는데 고운 망 2개 그리고 두꺼운 망 양 옆에 2개에서 총 4장이 들어갑니다. 예. 고온에서 고압으로 원료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자칫 고온 거름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쪽에 두꺼운 망을 대줘야 한다는군요. 필터 교체 작업 후 다시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전에 작업하던 굳은 원료는 먼저 걷어내줘야 합니다. 새로 뽑힌 원료를 재활용 조각을 생산하는 기계까지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 후엔 항상 작업자가 원료가 끊기지 않게 조심하며 건너편 기계까지 직접 이어줍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생산이 재개된다네요. 원료가 뜨겁고 무른 상태라 초보자들은 대거나 끊어뜨리기 일수라 보통 숙련된 작업자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 작업자들. 기계를 멈추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써 연결했던 원료를 전부 걷어냅니다. 너무 뜨거운 게 들어가게 되면 냉각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너무 물러지니까 밀려서 이게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제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원료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름 2mm 정도의 굵기로 뽑힌 원료는 냉각을 통해 굳힌 후 쌀알보다 조금 큰 크기로 자르면 완성이 됩니다. 재활용 조각은 보통 25kg씩 포장해서 새로운 비닐을 만드는 공장으로 납품이 된다는군요.